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요거 개념 속서 문제를 풀면서 자, 여기 기권의 청산 구조 여기서부터 한번 메고 나와보자. 안 하는 걸 한번 해보자.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 이게 기권이에요. 음. 기권의 구분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대류가 가장 활발하고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대류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오존층이 존재해서 매우 안정한 층, 이거는 성층권이라 그래요. 대류가 활발하고 유성이 나타날 수 있는 층이 중간권이에요. 공기가 매우 희박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큰 층을 열권이라 그래요. 자, 높이 약 20 내지 30km 구간에 자외선을 흡수하는 층이 바로 성층권 속에 있는 뭐죠? 오존층입니다. 그러면 1번 기권을 이루는 대기는 지표에서 약 1000km 높이까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의 조성인데 가장 많은 A가 78%나 차지하고 있죠. 질소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B가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산소 기체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그림은 기권의 청산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 나, 다, 라의 각 층을 이름을 쓰시오. 밑에서부터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자, 그래서 이름을 썼습니다. 2번. 가나다라 중 대기가 안정한 층. 대기가 안정한 층이라고 하는 것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층입니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층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이런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거.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층이 안정한 층입니다. 따라서 나와 라. 그 다음에 대류가 잘 일어나는 층, 즉 불안정한 층이죠. 대류가 잘 일어나는 층은 이렇게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가와 다입니다.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 층은 딱 하나뿐입니다. 대류권이요. 가죠. 자, 대류권 수증기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대류가 일어나고 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기상현상이 일어나죠.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대류권 한 곳뿐입니다. 성층권 여기에는 오존층이라고 하는 얇은 층이 존재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죠.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정해서 장거리 비행 항로로 이용된다라고 합니다. 중간권 역시 대류가 일어나고 유성이 관측되기도 하죠. 중간권. 열권 오로라가 나타나고요. 인공위성 궤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열권. 자, 기권의 청산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가지고 하고 있죠. 4개의 층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은
즉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 차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그건 대륙간과 중간권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공기의 대부분이 모여 있는 것은 대륙권이 맞습니다. 그죠? 중간권 계면 부근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y축이 뭐냐면은 높이고 x축이 뭐냐면은 기온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렇게 공률이 변하는 곳을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이게 대륙권, 여기가 성층권, 여기가 중간권, 여기가 열권인데 경계면에 이름을 붙일 때 이 경계면 이름이 뭐냐? 그 아래쪽에 있는 이름을 따서 대륙권 계면. 그럼 이 경계면의 이름이 뭐냐? 그 아래에 있는 성층권의 이름을 따서 성층권 계면. 그렇다면 여기는 중간권 계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최저 기온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중간권 계면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요건 앞에서 안 했던 거지. 오케이? 넘어갑니다. 지구 복사 평양과 지구 온난화. 이거 그림만 복잡하지 내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복사 에너지가 무슨 말이냐 그거부터 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복사 에너지. 복사 에너지.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표면에서 복사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물질이든지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받아서 얘가 에너지가 많아지면 계속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다시 에너지를 방출해내는데 이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복사 평형이라 요거부터 먼저 보고 가죠. 복사 에너지. 내가 선생님의 여기 설명이 선생님 설명이랑 요 설명이랑 같은 거예요.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 물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방출합니다. 자,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뭐라 그런다? 복사 평형이라고 그런다. 평형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아서 그런 거다. 자, 흡수하는 에너지가 70이라면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도 70이라서 70개 들어가고 70개 나가니까 70개가 여기 머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0개가 들어와서 70개가 머물면서 70개를 내보는 거야. 다시 70개가 들어오면 140개가 되는데 70개를 내보내서 다시 70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해요. 지구가 이런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지구 복사 평형이라 그래. 이렇게 지구 복사 평형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야. 이렇게 해주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야. 아니구나. 이거는 복사 평형 원인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 온실 효과의 원인입니다. 일단 여기 보세요.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태양이 100이라는 에너지를 뿜어내요. 그래서 100이라는 에너지가 지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30만큼은 반사돼 버려요. 어디서 반사되느냐 하면은 대기권에서 부딪혀서 반사되고요. 지표면에 부딪혀서 반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70이라는 에너지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70이라는 에너지 중에 20은 대기와 구름에서 흡수되고요. 나머지 50은 지표에서 흡수가 일어나요. 흡수된 거는 70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70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70을 받아들였지만 70을 뿜어내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때 70을 뿜어낼 때 좀 이상한 일을 해요. 지표가 50을 받아서 50을 뿜어내는 줄 알았더니 다 안 뿜어내고 일부는 대기 쪽으로 뿜어내요. 그럼 대기는 20의 에너지를 받아서 20을 우주로 방출을 알았더니 대기는 다시 지표로 방출을 해요. 일부를. 그렇지만은 대기가 우주로 방출하는 거와 지표와 우주로 방출하는 거 이 두 개를 합해 보면은 70은 나와요. 그런데 바로 요거 놈 때문이죠. 이 대기라고 하는 놈이 지표로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온실 효과는 좋은 효과예요. 나쁜 효과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자, 이처럼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급 복사에너지 일부를 대기가 흡수했다가 지급 복사에너지의 일부를 대기가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평균 기온이 일정한 게 아니라 높게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와 달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거의 같지만은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달에 비해 평균 온도가 훨씬 높아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기가 없는 달은 100오면 100부분 되고 70오면 70부분 해버리는데 여기는 왔다가 70을 뿜어내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잠시 다시 한 바퀴 돌리고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좀 더 높은 온도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구온난화는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 나쁜 뜻이요. 온실기체 양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산화탄소요. 이 온실 효과가 강화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은 안 좋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너무 좋은 효과가 과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높아지는 현상이에요.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그보다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계속 유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기온이 그에 따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원인이 어디 있냐고 찾아봤더니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로 이렇게 판별이 나 있어요.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 어떤 영향을 받는가? 온도가 15도씨 근방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높아지는 거니까 더워서 빙하가 녹아버리죠.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고요. 따라서 육지 면적이 감소합니다. 폭우, 폭설, 폭염 등과 같은 기상 이변이 증가를 하고요. 그것만큼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농작물.
만년설이 감소하게 되고요. 온도가 높아서 생태계 변화 등이 심각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요. 그래서 온실 기체 배출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과란다. 나무를 심고 숲을 늘리고요.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고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개념 속성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구의 복사평양과 지구 온난화. 자, 요거 메꿔볼게요.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태양 복사에너지.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지구 복사에너지.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 복사평형. 대기가 지구 복사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재방출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현상, 온실 효과입니다. 자, 온실 효과가 강화가 돼서 이렇게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지되는 온도가 온도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서 계속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 지구 온난화 현상.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기체 이산화탄소. 됐죠? 그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복사평형 상태에서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보다 같다. 그래서 복사평형이라 그러죠. 이때의 물체의 온도는 변하지가 않는다. 7번. 자, 오른쪽 그림은 지구의 복사평형을 나타낸 것인데 지구에 들어오는 복사에너지 양을 100%라고 하면 30%는 반사가 돼버리고 합해서 70%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 B 또한 70%로 나가줘야 돼요. 단지 이것 때문에 온실 효과가 일어나서 한 템포 쉬었다가 한 바퀴 더 돌고 나가게끔 하는 거죠.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에너지 양은 70%고요. 이 두 개를 합해야 되니까. 대기와 지표에 의해서 반사되는 태양 복사에너지 양은 30%입니다.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에너지 양도 70을 받아들였으니 70을 방출할 수밖에요. 아유. 선생님, 음. 제가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에? 제가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도 기억이 쉬었어. 안 나요. 쉬었어요? 예. 언제 잤잖아. 잤어요? 예, 15분 동안 잤잖아. 진짜요? 응. 기억이 안 나요. 니어는 나냐? 네? 기억이 안 나면 니어는 나냐고. 그래요. 잤나? 잤지? 진짜 잤다고요? 그래. 이렇게 쉬는 시간 때 잤잖아. 쉬는 시간 때. 이렇게 누운 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쓰러져 있었나? 고나게 자더만. 8번. 다음은 지구의 온실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대기가 있는 지구는 온실 효과로 대기가 없는 달보다 무슨 온도에서?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이루어져 평균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온실 기체가 아닌 것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산소하고 질소입니다요.
대기의 99%를 차지하는 산소와 질소가 온실 기체가 아니네. 이거는 외워둘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원인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너무 여러분들한테 힘든 논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생략하는 겁니다. 10번. 불명히 이거는 이산화탄소입니다. A는요. 그래서 A는 산소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면 A 기체의 농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자, 이 기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체로 상승하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 해수면은 대체로 하강한 게 아니라 상승했을 겁니다. 그래서 육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진짜 근데 쉬는 시간에 안 커졌다 생각하고 언제시지 이러고 있었어요. 우체시기는 15분 동안 쉬어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이 실험이 적외선 등을 이렇게 켜놓은 거야.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왜 검은색으로 했냐면은 이 에너지를 잘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검은색을 해놓은 거야. 온도계에 꽂혀져 있는데 켜놓으면 온도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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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부터 안 변해. 적외선 등을 계속 켜놓으면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더 이상 안 올라가거든. 여기 지금 색깔이 있는 칸은 복사 평형이 일어나서 그래. 그래 이거를 그래프로 옮겨 놓은 게 이거야. 이걸 그래프로 옮겨 놓은 게 이거야. 그래서 적외선 등을 켠 직후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 온도가 상승해. 이거는 흡수하는 거하고 방출하는 거하고 누가 컵이 비교해 보면 흡수하는 게 아직도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요 시간이 지금 20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20분이 되는 시간부터는 흡수하는 거하고 방출하는 거하고 같은 거야. 재밌는 거는 지금 적외선 등이 여기인데 A는 적외선 등에서 가깝고 B는 적외선 등에서 멀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고 이거는 화성이야. 이건 지구고 이건 화성이야. 이게 화성은 멀어서 이 평형된 그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도 훨씬 더 낮아. 이 화성이야. 이건 지구고. 지구는 훨씬 높은 온도에서 평형이 일어날 수도 일어나 있단 말이야. 더군다나 평형이 일어나는 시간도 짧아. 지구는. 화성은 평형이 일어나는 시간도 더 많이 필요해. 멀리 있으면. 자, 정리해 놓은 거 볼게. 실험과 실제 지구를 비교를 해보자. 적외선 등은 태양인데 알루미늄 컵은 지구에 해당되겠지. 알루미늄 컵 속의 공기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알루미늄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져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무슨 평형? 복사 평형. 그 다음 거는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 같아서 역시 복사 평형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자, 괄호 1번. 컵 속의 공기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높아지지는 않지. 언제부터는 여기가 20분이었잖아. 그때부터는 일정이 유지가 되지. 20분 이전에는 에너지를 흡수하기만 하냐? 아니야. 방출하기도 하는데 흡수하는 게 더 많아서 그렇지. 20분 후에 컵 속의 공기는
복사평형을 이룬다. 맞습니다. 20분 이후에 컵의 에너지 흡수량은 방출량과 같아서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고요. 지구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에너지 양만큼 복사에너지를 방출하여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죠. 현재도. 그 다음 2번 그와 나중에 복사평형이 일어나 있는 구간을 쓰시오. 그게 나죠. 나. 복사평형이 이루어지는 구간에서 컵의 에너지 흡수량과 방출량의 관계는 어떻죠? 같다라고 하면 되죠. 너무 간단하게 썼지만은 같은 건 같은 거죠. 뭐. 여기서 잠깐만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그래서 내신 숙숙을 이제 숙제로 풀어 오시는데 그럼 어디까지 풀어 오시느냐면은 여기 56페이지까지 풀어 오시면 돼요. 56페이지까지. 선생님이 몇 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한 두세 문제 정도만 선생님 같이 풀어 드릴게요. A, B, C, D 여기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은 54에 5번 문제를 볼게요. 이 A층은 대륙권이에요. 오로라가 나타난다는 게 이상한 거죠. B층은 성층권입니다. 여기는 오존층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공기가 분포하는 건 아니죠. 여기는 대륙권입니다. 그 다음 A와 B의 경계면은 성층 공계면이 아니라 대륙 공계면이죠. 그래서 3번도 답이 아니고요. C는 중간권인데요. 중간권은 대륙권과 같은 온도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죠. 따라서 장거리 비행기 항도 이거 아닙니다. D는 열권인데요. 대기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네요. 예. 그 다음 A, B, C, D 중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층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이 성층권 아니면 열권이네요. 대기가 안정하여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 역시 성층권 아니면 열권이죠.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여 그러니까 성층권이 됩니다. 성층권은 B입니다. 이제 한 문제만 더 풀고 집에 가는 겁니다. 자, 12번을 보겠습니다. 12번. 그림 가와 나는 달의 지구 복사에너지 출입을 나타낸 것입니다. 달은 대기가 없죠. 복사평형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구는 대기가 있죠. 대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복사평형은 가나 모두 일어나고 있죠. 따라서 기억 맞습니다. 나는 이런 한 번 더 돌리고 나가는 이런 형태 때문에 온실 효과가 일어나 있고요. 온실 효과는 대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대기. 평균 온도는 그러니까 나보다 가일대가 높다가 아니라 낮게 되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오케이?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